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벅찬데 이보다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절대 불가와 원천 무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반발이 가장 거센 건 인천 에코랜드, 즉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지목된 영흥도입니다.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인천시는 파격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0.01%도 관심 없다며 후보지 철회를 주문했습니다. 지역구 시구의원들도 주민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영을 비롯한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인천시 쓰레기 발생량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인천시 도심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볼모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 매립지 조성을 원천 무효해 줄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소각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선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근 논용고잔동 주민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발표에선 빠졌지만 후보지로 거론된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영길 국회의원이랑 저랑 박성민 의원이랑 같이 논의를 좀 했는데 친환경 도시 안에 소각장 들어온 곳은 절대적으로 이건 불가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온도차를 드러내는 상황. 인천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대처해도 어려운데 내부 갈등마저 커지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광역 소각장 후보지에 중구도 포함됐죠. 중구와 미추홀 생활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남항환경사업소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소각장과 함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중구의회는 일방적 통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인천환경공단 남항환경사업소. 부지 한켠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이곳에 자원순환센터,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와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25톤 소각로 2기가 2025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더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2곳 중 한 곳도 이곳에 설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수 처리장 바로 옆이라 슬러지 운반 비용이 없고 소각장의 소각열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항환경사업소에서 매일 25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매일 200톤 이상의 하수 슬러지도 처리하게 됩니다. 중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석탄부두와 대형 화물차 차고지 및 불법 주박차, 대형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 슬러지 소각장이 웬 말이냐, 머지않아 인구수 50만이 되는 미추홀구의 생활쓰레기를 우리 중구 앞마당에서 태워야 하냐며 자주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홍인성 구청장과 집행부가 인천시의 소각장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연수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본 중구는 물론 남동구 고잔동까지 포함하면 주변에 소각장이 4개나 들어선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남촌산단과 화물주차장까지 환경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구정 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추가 건설할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구 신흥동과 남동구 고잔동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연수구 주민들은 이 소각장 후보지가 연수구를 둘러싸고 있다며 인천시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남성 연수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청장은 쓰레기 소각장과 남촌 산단의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809 화물주차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화물주차장 민원에 공식 답변을 했는데 시는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남석 청장은 항만이 친환경 화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발굴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연수구의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정책 대안과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고남석 연수구청장.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대체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의 민심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의 집회를 연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요. 12월에는 장정민 군수와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흥도 분위기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흥도 외리 일대입니다. 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자리한 이 벌판은 최근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단독 응모한 결과인데 후폭풍은 거셉니다. 길거리에도 회관에도 매립지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 차량에도 매립지 조성을 반대하는 내용의 깃발이 달렸습니다. 화력발전소 피해도 모자라 매립지 피해까지 볼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산먼지 때문에 영흥 화력발전 그 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또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와갖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할 거다 의논을 했어요. 뭐를 해서 아무런 적이도 없었어요. 마을 한 복판에선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조성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3차 집회와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서명운동으로 변경한 겁니다. 청주지역 영흥도에 대재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정민 홍진구수는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 지정에 반발해 오는 12월 1일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임승진 위원장도 장군수와 함께 단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마다 거센 반발이 일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에선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손님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첫 확진자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동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 송도유원지 인근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일입니다.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13일 해운업체 관계자 B씨와 유흥업소를 방문했고 A씨와 B씨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 등 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6일 오후 2시 기준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업소 방문자와 종사자, 그 가족까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첫 확진자인 해경 소속 경찰관 A씨는 동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은폐한 건데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방문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연수구는 감염병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유흥주점 건물을 방문한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사우나와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 상향 조치는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과 공연장은 한 칸 뛰어앉기를 실시합니다. 사우나와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이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죠.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데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또다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독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카페가 모여있어 평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 손님이 한창 몰릴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카페 안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카페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다르게 이번에는 개인 카페들도 시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가는 손님들이 대다수인 카페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원래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어차피 없을 거 아니까 아예 그냥 쉬는 경우도 많고 뭐 쓰던 직원이나 뭐 알바도 2주 동안은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웨딩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대부분 식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50명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건데 지금 뭐 100명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냥 열어서 무조건 적자인 거예요, 지금은. 식당과 학원,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도 감염 우려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혹여나 인건비와 임대료마저 내지 못해 가게 문을 닫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3-4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닫을 예정으로 막 돼 있던 집도 있을 정도로 현재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또 이제 여기서 또 격상이 더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겠죠.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인천 수험생은 재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수능이 치러지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인천은 재학생 18,261명과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졸업생 6,456명, 총 24,717명이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수험생은 3,000명 정도 줄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장은 전년도에 비해 8곳이 늘어난 총 57개의 고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시험장 50곳 이외에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 5곳,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병원 시험장 2곳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든 응시생에게 공정한 수능이 되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의 안전한 시험을 위해서 고사장의 방역을 포함한 수능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수능 종사요원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수험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 책상 가림막 설치를 진행 중이고요. 또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리, 또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의 소음 방지, 기상 악화 등 자연재해 방지, 시험지 보안 관리 등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격상이 됐는데요. 인천의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옹진과 강화 등 섬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섬 지역의 백령고, 연평고, 대청고, 덕적고 같은 도서 지역 수험생 30명이 이번 수능을 시내로 나와서 치르게 되는데요. 기상 악화 등으로 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수능 일주일 전에 시내로 나오도록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일요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시 옹진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도서지역 수험생들에게 시내 호텔에서 1인 1실, 숙소 겸 공부방과 식사를 제공해서 수능시험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능은 국민수능이라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올해 수능은 국민수능이라는 말처럼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모두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요.
재학생들도 올해만큼은 수험장 앞에서 선배 수험생을 응원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고 마음으로 큰 응원을 보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해야 하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험생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그간 수능 준비를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수능 안전하게 무사히 치렀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MRO 산업 육성에 경남 사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사회와 주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공 MRO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에 세계 국제 화물 운송 3위까지.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은 세계 정상 수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기연과 결항 등 비정상 운항이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비, 즉 MRO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 때문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배준영 국회의원은 각각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와 취급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1조 원 가까이 되는 재원이 MRO 산업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수리가 필요한 이런 비행기들을 꼭 인천에서 400km나 떨어진 사천까지 가서 수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국토부 장관까지 사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만큼 MRO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대형 항공사와 동부가 최대 저비용 항공사가 출연하고 전문 항공 MRO 통합법인도 설립되는 만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통합법인이 인천공항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공사법을 적기에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갈등을 이용한 선거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라든지 대선을 겨냥해가지고 특정 지역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인천공항공사법 연내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항공도시가 있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에선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행감에선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센터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위법 사항이 의심된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지난 2월 문을 연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서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선 센터 운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센터가 진행한 교육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의 센터 직원들은 물론 센터장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일한 사람이 상호나 소속 기관을 달리해 참석자로 기재돼 있기도 합니다. 참석자 상호와 성명 글씨체가 모두 같아 대필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허위 작성까지 의심된다며 서구의회는 특별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소수와 소수 집단에 의해서 강의가 마련이 되고 교육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이 교육에 참여했었던 어떤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강사와 수강생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거지요. 옳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강남규 의원은 센터 공사 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과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동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구민들에겐 보조금과 장학금까지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요. 정작 공무원은 다과 등을 대형마트에서 구매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기금과 학교 설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지역화폐 동구사랑 상품권.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르신 포미 유지비와 각종 공모전 상금 등도 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이유로 장학금도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구의회 행감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학금이란 거는 그들이 학업에 다만 그 학원에 갈 때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고 이런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해줘야지 50%는 말이야 그 어떤 의원님들이 그 장학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부터 장학생 지역 화폐 55%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번에 그 공고한 게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또 모집하라고 30명이 뽑는데 그거는 전액 현금으로 줍니다. 특히 공직자의 지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외협력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다과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게 확인됩니다. 일부는 관내 마트까지 가서 구매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상품권 쓰라고 상품권 나눠주면서 왜 이렇게 상품권을 쓸 수 없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서 물품을 사시죠? 그쪽이 좀 싼데. 아니죠. 동구 같네. 그러면은. 작년과 올해 100억 원을 확보한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구는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묶여 이 기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통학복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건 또 해외건 대학에 진학을 하면 학비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 진학생들에게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까지 내준다고 하는데 정돈 그 사례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배치할 수 있도록 일부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영재학교 등을 전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직접 사업은 못하지만 그래도 간접 사업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학교에다가 직접 강사들을 좀 파견해서 전체 1, 2, 3학년 아이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허인한 동구청장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이 학교 설립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송지군의 학교 부지 활용을 거론한 건데 구의회 행감에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청년초등학교하고 같이 초등학교와 여중하고 같이 이렇게 간과 이거 시교육청 학교 설립에서도 지금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있어요. 금송지구에 대한 부분도 그걸 이제 배제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 중학교는 이 남덕동, 한사평동, 송년동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중학교니 거기를 열중으로 전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도 연일 행감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1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회계 시스템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알아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구 성남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주택의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교웅 국회의원이 서구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골목 당사 현장입니다.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인데요. 이 성남동의 한 주민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본인들이 거주하는 빌라만 제외하고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데요.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노후된 주변이 이 가운데 완전히 갇힙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3, 40층 이상 짓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만약 이 상태로 되면 여 간격이 팔 하나 정도도 안 돼요. 다 바로 붙어 있는 다 빌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뭐 주거권이나 생활권에 엄청난 침해를 받게 되거든요. 주민들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남동 일대에서 어떤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구 성남동 일대입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일대에선 현재 곳곳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로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하나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주택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성남동 일대에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블록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만 제외가 된 건데요. 바로 옆 다른 주택들의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빌라만 외딴 섬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취재 결과 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는 2개. 한 추진위는 해당 빌라 4개 동을 전부 제외한 구역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추진위는 해당 빌라 중 2개 동만 포함시킨 구역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빌라의 건축 연도는 지난 2001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에 해당하지 않아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추진위가 일부 동만 포함시킨 겁니다. 같은 빌라인데 4개 동 가운데 절반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에 해당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가 구성돼 사업을 진행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 정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취재한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아쉽게도 빨간색입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돼 난개발을 야기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윤입니다.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중국에서 밀수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기존엔 완제품을 밀수해 판매했지만 이번엔 원료를 수입해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요. 적발 규모만 1,100억 원에 이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컨테이너에 가득 실린 박스를 내립니다. 겹겹이 포장된 상자와 비닐을 뜯어보니 백색 분말이 나옵니다. 성기능 의약품 원료입니다. A씨 등 4명은 원료를 국내로 반입할 때 인조고추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성기능 의약품 25만 정과 원료 480kg은 정품 시가로 1,100억 원에 이릅니다. 분말 상태 원료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리도카인 등 480kg은 비아그라 300만 정, 시알리스 150만 정, 사정지연제 97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에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공장을 집중 단속하여 중국에서 완제품 수급이 어렵게 되자 기존의 완제품 밀수 방식을 바꾸어 원료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행수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료를 들여와 캡슐과 환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었고 추가로 시골의 농가에서 기계를 설치해 사정지연제 크림과 스프레이도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성기능 의약품은 성인용품 쇼핑몰을 통해 전국의 성인용품점에 유통됐습니다. 세관은 일당 4명 중 2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관은 또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6809와 1109 앞 갯벌은 습지 보호구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죠. 하지만 지역 개발로 인해 보호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선상토론회를 열고 습지 개발을 둘러싼 현안 점검과 인천 수변 공간의 지속 가능성 모색에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인천의 어촌계를 책임지던 송도 갯벌. 송도 신도시의 개발로 매립이 한창인 2009년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어 2014년에는 람사르 습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관통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노선과 인천과 시흥을 잇는 백오대로 건설 등으로 습지 보호구역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습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 사례와 현안을 점검하는 선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열린 토론회에는 생태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인천시와 시흥시 관계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오대로 건설에 대해 시와 환경단체의 상호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 들어갔거든요. 영향평가서 내버리고 다리 놓겠다고 설명해 하겠다라고 딱 하면 우리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설명할 테니까 와서 의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여 백오대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광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광역협의체를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제안에 대해서는 인천환경센터가 주관해 주시고 현장에 있던 인천시와 시흥시 관계자들은 협의체 구성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빠른 시일 안에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자 인천 물가미래 대표는 국내 주요 수변 공간과 인천 하천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의 물길과 수변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해안하고 이제 한강하고에 해양하고 있는데 하천 같이 활동하는 데들이 보면 다 바다 옆에 있는 동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연결해서 우리 네트워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외에도 토론회에선 인천 하천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개발의 논리 안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계속 망가질 거라는 것들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중간 처리를 좀 하면 어떨까? 이거를 인천시에서 10년도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현안 점검 토론회와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남동구가 9,161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구회에 넘겼습니다. 본 예산 규모가 9천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맞춤형 복지 분야의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새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8,690억 원보다 5.42% 증가한 9,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예산 9천억 원 시대를 연 겁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선 7기 핵심 사업,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재정 투자 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선 전년보다 335억 원 증액된 5,8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64%를 배정했습니다. 이어 청사 신축을 비롯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5%를 편성했고 생활 SOC 등 국토 지역 개발 분야에 4.32%를 반영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해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남동구, 희망찬 미래가 있는 남동구를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구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안은 구의의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우입니다. 공사 현장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시야를 가리고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런 가림막이 벽화 갤러리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벽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에 늘어선 사람들 335 모여 가림막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립니다. 삭막했던 공사장 가림막은 고흐, 모네, 드가 등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1890년작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새 생명과 희망을 뜻하는 작품이기에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벽화 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벽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만든 길이 240m, 높이 3m의 벽화 거리. 인천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을 마련하거나 지역 맞춤 이슈를 담아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아트 펜스나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는 벽화거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공사 현장 가림막이나 옹벽, 담장 등 같이 좀 더 불편한 공간들을 사람들의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인천시 디자인 정책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